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출연 요청이 들어온 뒤 콘티를 짜기 위해 담당 작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이가 대뜸 하는 말, 자기 이름이 참 독특한데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란다. 그이의 이름은 권열리지였다. 나 열리지 않은데요. 나무와 관련한 현상을 나무의사가 모를 턱이 있겠는가. 그이는 자기가 섭외를 안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한참을 미안해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열리지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일컫는다.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열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열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열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번 열리지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 박사 임경빈 선생은 자기 집 뜰에 심은 엄나무 몇 그루를 일부러 열리지를 만들어 키우기도 했다. 나무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뭇가지들을 엮어 묶어 놓았다나.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자라다 보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때는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부터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열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인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열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열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나무의 열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피식 웃는다.
너무 거창하다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모습은 열리지처럼 고상하지 않다며 타박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말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고.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먹고 살기 위해 애쓴 쪽은 나보다는 아내였으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못했다. 단적인 예로 남들 다 하는 회사원 생활도 나는 죽기보다 싫어 안 했고 못했다. 그런 내 성향을 어떻게 아셨는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에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무척 반대하셨다. 특히 장모님의 홀대는 엄청났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등등 반대할 이유야 충분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왜 그리도 야속하던지. 그러나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처가댁 대문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 문구는 단 하나, 딸 내놓으시오.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 지원 사격을 하는 통에 텐트 시위는 어느새 그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며칠 뒤 백기를 드셨다. 참 자네도 지독하이 라는 말이 전부였지만 아내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다. 참 당신다운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결혼을 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신혼 초 우리의 모습은 더도 덜도 말고 딱 기찻길 옆 오막살이었다. 그때 나는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상계동 근처에 땅을 임대해 원예 작물을 키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제 버릇 남주랴. 남들은 잘 심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 골라 심었으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기껏 키워놓으면 꽃 전시회 같은 데서만 주문이 들어오는 정도였다. 결국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제는 남의 밭이 되어버린 땅의 흙을 밟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인생 최초의 위기라면 위기였다. 그 뒤 얼마간 나는 매일 무작정 북한산에 올라갔다. 그런 나를 보는 아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색 한번 하는 법이 없었다. 늘 그냥 그렇게 다시 하루를 맞이할 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 화원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내가 본격적으로 나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국 탐방에 나선 건 그때부터였다. 화원 일은 전적으로 아내 몫이었다. 아내가 화원 일로 아둥바둥할 그 시간에 나는 산으로 숲으로 나무를 찾아다녔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밖에서 살았으니 생활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낸 셈이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언 10년. 그 10년이 내겐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들으면 나를 무책임한 남편이라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책망하는 게 당연하다. 10년이란 짧지 않는 세월 동안 아내 혼자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려야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을지로 이가 내외 빌딩에 있는 소나무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내 기이한 행보가 소문이 났던지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고 나는 나무가 죽어간다는 말 한마디에 한 걸음에 달려갔다. 병이 든 지 수년은 좋게 되었을 것 같은 소나무. 남들은 다들 저 나무는 안 된다며 헛고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3년을 하루같이 돌본 끝에 그 나무를 살려낼 수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나무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무 의사로서의 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아내는 화원 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내가 처음 농사 지을 때 말이야. 남들 키우는 것 안 심고 매일 이상한 것만 심었을 때 왜 안 말렸어? 그러면 아내는 말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니 그냥 되나 보다 했어요. 그걸로 끝이다. 농사 망하고 10년간의 화원일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 역시 별로 괴념치 않는다는 투다. 그저 하는 말이 이렇다. 그 덕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신나게 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다. 아내는 진작부터 배우고 싶었다는 제빵 기술을 배웠고 한복 만드는 법도 익혔다. 요즘엔 나보다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행 좀 가자며 나를 조르는 것도 아내의 몫이다. 반평생 밖으로만 다니던 남편 대신 붙박이 노릇을 해온 게 신기할 정도다. 서로 근본이 다른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만났다. 아내는 아니라며 들은 척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합해져 더 완성된 모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나무의 열리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약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열리지를 잃은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열리지 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따로 또 같이 그렇게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내 아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듯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지난 40년이 그랬듯 내 남은 삶 또한 아내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문득 어느 커피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사랑한다면 카페라떼처럼 이었던가? 그렇다면 나무 의사인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게다.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